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백도시 임성원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사소한 말 실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수로 컵을 깨뜨렸다든가, 아니면 실수로 남을 넘겨드렸다든가, 실수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생각해보면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완벽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실수를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자신의 몫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수하는 인생,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해도 나중에는 더 얻는 것이 더 인생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기관 대표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된 김기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은행에 취업한 그 성실과 노력으로 은행장이 됐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떠나야 되는 거니까 떠나되,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노동일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늘 했거든요. 택시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퇴사 결정. 그러나 주변의 반대는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택시다 그러면 이제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거 굳은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가족 중에서도 특히 저 집사람이 이제 더 심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은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뭐 했네, 그건 아무 소용없어. 사람은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는 택시기사 김기선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 금융회사의 CEO하고 택시기사 하면은 정말 참 다른 직업인데, 그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실 때 그 해야겠다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걸. 저는 오래전부터 퇴직하면 택시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세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버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김기선 씨께서 버렸던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이거 진짜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강연을 박수청에서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택시기사 김기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힘든 직업을 갖다가 고생스러운 직업을 일부러 택해서 하느냐,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정말 내가 그때 제2 직업으로서 택시를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은 반대를 많이 했고, 특히 집사람은 반대가 심했죠. 전직에 있을 때야 대표이사니까는 아침에 기사가 와서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또 회사에 도착하면 수위들이 기다렸다가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차문도 열어주고, 또 내 방에 들어가면 비서들이 커피 가져와서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택시회사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180도가 틀려요. 우선 출근 시간부터 틀리더라고요. 아침 9시나 저녁 6시 이렇게 편한 시간에 하면 좋겠는데, 제가 들어가는 회사는 새벽 5시에 교대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집에서 4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회사 가면은 누가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바쁘니까는요, 관심들도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 가는지. 그냥 사무실에 가서 배정받은 차 열쇠 갖다 이제 시동 걸고 나가는 게 이제 출근인데, 저는 처음에 그 시동 걸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계기판을 보니까 87만 몇천 킬로 뛴 차예요. 그래서 자가용 같으면 보통 20만, 30만 태면 폐차를 한다는데, 이 차가 과연 굴러갈 수 있을까? 이 가다가 서면 어떻게 될까? 우선, 큰일 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신입사원이 처음에 가가지고 차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몰고 나가는데, 이게 사람이 참 습관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옛날 직장에 있을 적에는 그냥 같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하면 어디로 간다는 게. 택시는 문 밖에 나가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니 그건 내 마음대로 가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걱정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제대로 나갈는지 이런 걱정 때문에 가다가 이게 손님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손님을 피해서 에이 딴 데로 가보자 해가지고 88도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새벽이니까 뭐 차도 없고 차가 잘 달리더라고요. 모르겠다. 라디오를 틀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한 1, 20분을 그냥 달렸어요. 한참 달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또 차분해지더라고요. 또 차도 그런 대로 성능이 이거만하면 또 운전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이제는 현장에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간 것이 반포대교로 해서 용산 쪽으로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태웠어요. 그랬더니 한남동을 가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긴장하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한남동이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가는 게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손님한테 한남동 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가는 길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긴장해서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한남동까지 갔어요. 가서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는 메타기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타기를 안 누르고 간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 가보니까 이제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게 호원하게 밝기 시작하는데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런 실수들은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처음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습관이 돼야 되는 건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런 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 교다인데 어떤 때는 점심도 못 먹고 김밥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게 되더라고요. 또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 보름쯤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다리가 붓고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요즘은 뭐, 일반, 택시도 이제 자동 기어가 있는데 옛날에 전부 수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얼마나 많이 밀려요. 기아를 많이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찍 가서 집에 가서 물로 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또 병원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안 빠졌는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아파도 택시에만 앉으면은 아프긴 아파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결근 않고 만근을 했습니다. 회사 택시를 3년을 하면 개인 택시 몰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후에 회사 사표를 내고 택시를 처음 새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남발 달고 나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왜 이렇게 택시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뭐 3년 동안 뭐 별일 없이 잘 지낸 것 같지만 고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길도 잘 모르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또 차가 고장 나는 날, 또 술 먹고 또 행패 부리는 날. 이런 건 그대로도 견딜 수가 있는데 뭐 자식 같은 애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막 구박받을 적에는요 참 돌아서서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걸 다 참고서 나온 택시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이쁩니까? 올림픽에서 메달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개인 택시 나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것만 가지면 노후 보장도 됐다. 노후 대책도 다 되고 또 내가 회장 겸 뭐 사장인데 어떤 놈이 날 뭐 내보내겠느냐. 자리도 보장되고 이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으로다가 이제 집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전화 걸었다. 야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 택시 나왔다고 택시 보러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택시 오늘 나가서도 몇십 대 보고 왔는데 무슨 택시를 보러 나오라고 그러냐. 그 택시는 뭐 바꾸가 5개 달렸냐. 나가 이상하다. 택시를 오래 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쫀쫀해지고 이상해졌다고. 그건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되면 보면 되지 뭐 일부러 보러 내려오느냐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이 야단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택시를 하게 된 건 내가 이 3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첫째가 남의 시선을 버려라. 지금 대개 보면 좀 이 창피한 일을 한다거나 뭐는 남 보기에 좀 쑥스러운 일을 하면 괜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내가 괜히 혼자서 걱정하는 거지. 그 시선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를 버려라. 옛날 선지자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육신을 달달 볶으면서 살아라. 자기 몸을 아껴봐야 살찌고 병들 일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나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었다고 표를 내지 말고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의뢰하는 소리가, 야, 지금도 아직까지 택시하냐? 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택시는요, 어느 일이든지 자기가 원해서 즐겁게 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셨는데, 친정아버지 생일잔치는 며칠 갔다 와도 아픈 데가 없어요. 시아버지 잔치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도요, 어깨 주물러라, 허리 밟아라 그러는 게 부자연스럽게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저도 이제 금년에 이제 70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가끔들 만나자요. 동창들 만나면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고민들이 많아요. 다 집에서 놀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고민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녁에 잠이 안 온대요. 심한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고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낮에 비등비등 놀고 너들 낮잠 자니까 저녁에 잠 못 자지. 낮에 일 많이 해봐라. 시간이 없어서 잠 못 자지 뭐 이유가 없다. 제가 택시를 하고 나서요, 이게 노동을 하니까 밥 잘 먹지, 잠 잘 자지, 또 피서 잘하지. 그렇잖아요? 괜히 덥다고 집에 가서 그냥 뒷방 앉아서 쉰다면요, 쉬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요, 더운 것도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면을 버리자. 외국에 가면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 그만두면 그 학교 수의도 하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택시를 하면서 그래요. 요즘은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차 잡는 것보다 콜이 많거든요. 어디로 오라고. 아파트에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일단 차에 세워놓고 나가서 있습니다. 이따가 손님이 나오면은 가서 차 문을 열어드려요. 또 비 오는 날은 또 우산을 또 잠깐 씌워드립니다. 괜히 차 안에서 있어볼 필요 없거든요. 저희들은 앉아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 차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나와서 걸어 다니면 운동되고, 또 손님이 짐 가지고 나면은 짐을 갖다가 트렁크에 실어드리고 내려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리 운동도 되고, 또 짐을 실었다 뺐다 하면 또 허리 운동도 되고, 또 손님이 그러면 기사 아저씨 친절해서 고맙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기분이 좋으면은요, 잔돈 안 받고, 그건 잔돈은 놔뒀다가 낮에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그러면 세 가지 더 가네요. 운동하고 칭찬받고 돈 벌고. 그건 내가 무슨 뭐 옛날에 뭐 행장했다고 가만히 앉았다고 그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나는 택시를 하기 때문에 택시도 서비스업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대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뭐 앉아서 절대 손님도 기분 나쁘고 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나이 먹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못 먹고 배고파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인생의 폐기물이다,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금 더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좌절감에 더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퇴직은 빠르고 조기 퇴직에다가 수면 연장은 되니까 20년 30년을 갖다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품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랐고 자기 마음가짐에 따른 거죠. 나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것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노인네가 어디 가서 일자리가 있냐 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다 이 앞에 말한 세 가지만 다 버리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취직할 사람들은 취직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생산 공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또 아우성 치잖아요. 우리가 좋은 자리, 이런 거는 젊은 애들한테 맡기고, 이제 나이 먹었으면 남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거를 하면은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해보니까요, 이게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을 하고 나서 휴식 있잖아요. 휴식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택시 같으면 엑셀에다 딱 띄고 나오면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이, 앞뒤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목욕하고 탕 속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그 기분은
노동자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즐겁게 택시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같이 얘기를 듣는 저희들도 막 운전대 잡고 같이 즐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친구분들이 혹시 나도 한번 운전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지금? 지금 은퇴하고 이러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실천하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의 존재를 다 알지만 운동을 잘 안 쳐놔요. 그렇죠. 나중에 아프고 나서 그때 또 후회를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용기가 같습니다. 필요하다. 예. 네, 너무나 내가 하는 일을 즐겁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공감 많이 하셨죠? 버튼 또 손에 잡으시고요. 공감 의견단. 자,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김기선 씨의 세 가지를 버려라. 자,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 몇 도일까요?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4도를 기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